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9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48,200달러 플러스 3%, 이더리움 3,500달러 플러스 5.99%, 에이다, 솔라나, 도지는 회복 중이고 폴카다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플러스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 에이다, 리플, 도지코인 모두 다 회복세가 빠르고요. 포가사는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디파이 코인 규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형국인데 미국 정치계와 SEC에서 디파이 코인들 중심으로 규제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디파이 코인으로 인한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거품이나 개인 투자자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 에이다 코인 다시 2.5달러 되고 3,000원 진입하려고 하는데 솔라나 이번 오류 난 것에 대한 간접 수혜죠. 에이다 시스템은 이더리움보다도 더 꼼꼼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킹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또 인풋 앤 아웃풋 찰스 호킨스 에이다 회사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에서는 어느 코인보다도 에이다 코인이 우수하다고 시장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솔라나 12시간 오류 업데이트로 인해서 에이다하고 이더리움 다시 한번 재부각을 받고 있고요. 이전부터 얘기 드렸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5만 달러 상승한다면 에이다 코인 충분히 전고점 탈환이 가능합니다. 연말로 갈수록 미국 정부하고 SEC는 디파이 시장을 줄이고 그러면 이더리움 에이다 코인은 좀 더 NFT 시장이나 게임으로 확장성을 늘리려고 하겠죠. SEC에서 코인 규제한다고 게리 겐슬러 의장이 이야기하지만 관건이 NFT 게임이 아닌 디파이 스테이블 코인하고 코인을 통한 대출이기 때문에 에이다나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 같이 플랫폼 코인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9월 14일 인플레이션율 컨센서스 5.3% 컨센서스에 맞게 발표되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거시경제 리스크 끝난 거 아니죠. 9월 16일 밤 9시 30분 미국 소매 판매 지수 발표가 되고요. 미국 개인들 실제 경제 수준을 알려주는 지표인데 개별 인플레이션율에서도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인플레이션율이 이번에 5.3% 낮아는 졌지만 실상은 미국 개인들 지갑이 많이 얇아졌고 빈부격차는 더 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리테일 지수가 8월달 마이너스 1.1%보다 더 높게 나와야지 나스닥하고 코인 시장에 긍정적이고요. 커뮤니티로 공지 빠르게 전달드립니다. 알람 켜두시면 되고요. 유튜브 정책상 영상은 전체 구독자에게 알람이 가지만 커뮤니티 알람은 멤버십 회원에게만 전달이 되고요. 이번에 발표되는 리테일 지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버리면 코인 하방 압력이 강하게 받는 거고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11%, 플러스 1% 8월하고 비슷하거나 좀 더 높게 나오면 비트코인 순식간에 49,000달러, 5만 달러 가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율 지표하고 마찬가지로 리테일 지수도 코인 가격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리테일 지수 산 하나 넘고 나면 9월 23일 테이퍼링 남겨두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이 걱정은 되지만 파월 의장이 8월 FOMC 미팅에서 무난하게 시장에 올해 테이퍼링 하긴 하지만 스무스하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은 주진 않았고요. 이번에도 무난하게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 실시를 발표를 한다면 코인 10월달 6만 달러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도 30% 현금 비중은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최근 변동성 큰 장세에서 코인이나 주식 모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안전마진 리스크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30% 정도는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고요. 최근 코인 시장을 보면 평일에는 상승을 하다가 주말이 되면 또 시장이 주춤한 모습 많이 보여주었죠. 특히 한국 시간 토요일 미국 금요일 장이 마치면 미국 금요일 나스닥 시장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따라서 주말부터 월요일까지 코인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최소한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거죠. 시장 분위기 좋게 흘러갈 때 지난번 9월 7일 이후에 약속드린 것처럼 선물 미결제 약정 수치 영상 내내 꾸준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선물 미결제 약정 볼륨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장에
탐욕 심리가 강하다는 것이고 9월 7일처럼 10분 만에 53,000달러에서 43,000달러 될 수가 있고요. 인플레이션율 내리고 비트코인 가격 48,000달러 회복을 하니까 약정 수치가 다시 쭉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최근에 불쑥 상승한 거 보이시죠? 선물 가장 많이 투자하는 바이낸스 기준으로 3빌리언까지 상승을 한 건데 9월 초에 비트코인 48,000달러일 때는 4빌리언인 거에 비하면 1빌리언 낮은 수치입니다. 아직까지 크게 걱정할 수치는 아니지만 다가오는 호재가 많기 때문에 수치가 급등을 했네요. 여기 있는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9월 7일처럼 또 형상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영상 내내 꾸준히 언급을 드립니다. 높아지면 우리 항상 비중 조절 해 놓아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 주식은 미국 뉴욕 엠파이어 제조업 지수가 8월 델타 변이로 주춤했다가 다시 34포인트로 9월에 급증을 하면서 미국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일 가격이 72달러로 플러스 3% 상승을 했는데 미국 경제가 이제는 다시 재가동한다는 거죠. 무엇보다 코인하고 연계성이 강한 나스닥 지수는 123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나스닥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커플링이 강하기 때문에 나스닥이 오르면 코인 가격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 7일 만에 초록불 강하게 들어오면서 분위기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하고 코인 시장도 최근에 분위기 좋게 흘러는 가고 있지만 SEC 제리 갠슬러 9월 15일 미국 상원 청문회 출석해서 코인 규제 가능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이번에 제리 갠슬러 의장이 얘기한 것은 지난주 코인베이스 대출 상품 출시하면 소송한다는 내용하고 마찬가지로 코인 대출 상품 제공하는 거래소에게 제약을 주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대출 상품 자체가 미국 증권법 관할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고요. 제리 갠슬러 의장이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투자자의 자금 보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의 대출 스테이킹 플랫폼이 미국 증권법 관할에 해당되며 SEC가 감독을 해야 된다 하고요. 아직까지는 SEC가 감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투자자들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코인베이스 대출 상품 랜드에 대해서도 또 얘기했는데 투자자들이 중앙 집중식 거래소나 대출 플랫폼에 투자한다면 투자자들이 코인을 보유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소유자들이 가진 코인이 플랫폼으로 스테이킹 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스테이킹 해놓은 거래소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다던가 규제로 인해서 원금을 환원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소규모 거래소일수록 스테이킹 이자 많이 주고 각종 혜택을 주는데 등록도 안 된 거래소들 먹튀하는 경우를 막겠다고 제리 갠슬러 의장이 이야기하는 거죠. 올해까지는 코인 붐이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나 펀딩비로 소규모 거래소들이 돈을 벌 수는 있어도 내년 되면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 시작되고 코인 시장도 어떻게 흘러갈지 미진수이기 때문에 사전에 SEC가 코인 투자자들 보호한다는 거죠. 그리고 게리 갠슬러 또한 이번 라이트코인 월마트 결제 루머처럼 가상화폐는 특정 사용처에서 남용이 가득하다 이야기를 했고요. 가상자산은 투자자 보호의 영역 밖에 머물고 싶어 하지만 규제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 6,000개 이상의 코인하고 프로젝트가 있는데 대다수는 법적으로 증권에 해당하고 규제를 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레달리오 또한 비트코인, 알트코인들이 성공을 하려면 규제 기관들이 길이 제약을 심하게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레이달리오 오랜만에 나와서 인터뷰했는데 레이달리오 한 번씩 나와서 인터뷰할 때면 2월 테슬라 주가 급락도 그렇고 시장의 충격이 일시적으로 매우 컸고요. 글로벌에서 레이달리오가 가장 많이 자금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고 의미심장한 말을 많이 하고 시장의 영향력도 큽니다. 미국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하고 스테이블코인, 디파이 이런 가상자산 서비스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SEC가 최근에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 유니스왑 개발사 유니스왑 랩스의 상품 운용하고 마케팅 등 전반적인 운영을 조사하겠다 이야기 나왔습니다. 리플에 이어서 유니스왑이 또 SEC가 본격적으로 조사하는 코인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리파이 코인인 유니스왑이 리플 다음 타겟이 될 수가 있고 스와이프, 체인링크, 트론, 폴카다, 저스트가 대표적인 리파이 코인입니다.
하지만 디파이 코인이 당장에 제약받아서 코인 급락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코인베이스 디파이 시장에 진출을 못하니까 반사의 이익으로 여기 있는 코인들이 가격이 다시 한번 급등하는 거고요. 유니스와 이번에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하고 스테이킹 양이 늘어나니까 가격 상승 좋습니다. 하지만 유니스왑보다 시총이 큰 폴카닷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폴카닷에 집중적으로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걱정이 어느 정도 투자자들 사이에 있고요. 지금 당장에 여기 있는 디파이 코인들이 SEC 제약으로 가격을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는 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리 갠슬러 의장을 위주로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고 법제화가 되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려면 미국 의회 상하 하원까지 다 통과돼야 됩니다. 또 우리 투자자들은 여기 있는 디파이 코인들은 메인 코인들하고 옵션으로 보유하는 코인들이 많죠. 비중을 크게 가져가지는 않아야 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